권민주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도시의 웅장한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푸른 산과 숲이 시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 최고의 IT 기업인 JK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공과 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1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이번 그의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새희망 마을이었다. 이곳은 JK그룹이 후원하는 내일의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할 예정인 곳이었다. 민주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살피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비서진과 경호원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동행했다. 산길은 험하고 구불구불했다. 도심의 아스팔트와는 달리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차창 밖으로는 우거진 숲과 계곡이 펼쳐졌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자 그의 마음속에도 미세한 평온함이 찾아드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차는 새희망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마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한적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에서 내리자 맑고 시원한 산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마을 이장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 부지를 둘러봤다. 낡은 분교는 곧 허물어질 듯 위태로웠고 아이들은 운동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흙바닥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민주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는 겸손한 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주민들은 서울에서 온 거물급 재벌 회장의 방문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민주는 잠시 바람을 쐴 겸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비서진은 그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혼자 걷고 싶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민준의 발걸음이 한 초등학교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 안에서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다. 낡은 풍금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한 여인이 아이들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며 지휘하고 있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여인의 뒷모습은 어딘가 낯익었다.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인이 몸을 돌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을 때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간은 10년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얼굴이었다. 강서연, 그의 전 아내.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과 헤어진 후 도시를 떠났고 그는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산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민주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그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 섰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맑고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얇고 긴 다리에 조그마한 얼굴, 그리고 검은색의 풍성한 머리카락까지.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다. 민주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이목구비는, 특히 눈매는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이는 서연의 딸인가, 서연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가, 아니면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10년 전 그들은 오해와 불신 속에서 헤어졌다. 민준은 자신이 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서연이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느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의 존재는 그의 모든 과거를 뒤흔들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교실 문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알고 싶었고 서연에게 이 모든 상황을 묻고 싶었다. 바로 그때 수업을 마친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 문을 나섰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이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다. 민준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교실 문을 나서던 중 문득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눈빛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경직된 표정으로 아이를 뒤로 숨겼다. 마치 민준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권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민준은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혼란,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그들의 사이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강서연, 당신이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아이는... 민준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그의 시선은 서연과 아이 사이를 오갔다. 서연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고 민준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상관이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서연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이 아이의 존재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감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속삭였다. 그는 1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의 퍼즐 조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민준의 비서인 김이사가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김이사는 민준과 서연, 그리고 아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해했다. 서연은 김이사의 등장에 더욱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민준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강서연 잠시만 나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데리고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급하게 도망치는 듯 보였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그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권민주는 강서연과 그 아이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10년 전 그는 강서연과 격렬한 오해 속에서 헤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만을 좇는 이기적인 남자라고 비난했고 그녀는 그의 차가움과 무관심에 지쳐 떠났다. 그 후로 그는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가 이런 산골 마을에서 자신과 너무나 닮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비서 김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바람을 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눈을 감으면 강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 아이의 순수한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이의 얼굴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비서 김 이사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김 이사, 이곳 새희망 마을의 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라. 교사는 누가 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교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라.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해. 김 이사는 민준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민준은 학교 건립 현장 시찰을 핑계로 매일 학교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멀리서 강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강서연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함께 뛰어놀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때때로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민주는 특히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이의 이름은 민지였다. 강민지. 민주는 아이가 서영과 자신 사이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민지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밝고 명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른스러운 면도 있었다. 그녀는 강서연을 항상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처럼 의지했다. 민주는 민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강서연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학교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IT 기술과 과학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민준을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가르침과 유머러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민지는 민준의 수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보다 호기심이 많았고 배우는 것을 즐겼다. 민주는 민지의 총명함과 재능에 놀랐다. 그는 아이가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민지는 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세요? 민주는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다. 아저씨는 도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래. 민지는 아저씨가 하는 일이 궁금하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민주는 민지의 눈을 마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JK그룹을 만들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설명했다. 민지는 민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우리 엄마도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학교 선생님도 하세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을 읽으시고 저에게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민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강서연이 혼자서 민지를 키웠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다. 김이사의 보고서가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강서연의 지난 10년간의 삶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헤어진 후 홀로 민지를 낳았고 고향인 새희망 마을로 돌아와 교사로 일하며 민지를 키워왔다는 내용이었다. 민지는 민준과 강서연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아이였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민준의 손은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가 자신의 딸이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그는 돈과 권력을 좇으며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강소영과 민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민지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민주는 강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교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강서연은 아이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서연아,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서연은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죠?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준은 서연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민주는 서연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민지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니?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그때 너무나 차갑고 당신의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나는 민지를 당신의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재벌가 싸움에 민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민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주고 싶었어요.
민주는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과 민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용서를 빌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민지에게 좋은 아빠가 될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민지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극적인 재회는 순탄치 않았다. 민준의 사업적인 경쟁자인 이준호는 민준이 새희망 마을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민준과 강서연의 과거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재회가 민준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서연과 민지를 이용하여 민준을 공격하려 했다. 그의 탐욕과 복수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10년 전 민준과 강서연을 이간질했던 장본인이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강서연과 민지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들이 민준의 약점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다. 민준은 이준호의 위험을 직감하고 서연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준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이준호는 권민준과 강서연의 재회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서연과 그 아이를 찾아내라. 그들이 권민준의 약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희망 마을의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방해할 방법을 찾아 그의 눈에는 질투와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이준호는 10년 전 권민준과 강서연을 이간질하여 그들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강서연을 몰래 짝사랑했으며 권민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권민준은 이준호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강서연과 민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민지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민지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민준의 심장은 매 순간 감격으로 벅차올랐다. 강서연은 민준의 변화에 놀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오만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진심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따뜻한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1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민준이 민지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지난 10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극진하게 대했다. 그는 학교 건립 프로젝트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고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포장과 통신망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민준을 진정한 후원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준호는 민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새희망 마을에 공을 들이는 것이 강서영과 민지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준호는 민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새희망 마을로 몰래 파견했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맴돌며 민준과 강서연의 관계를 염탐하고 그들의 과거를 캐내려 했다. 어느 날 민준은 학교 건립 현장에서 일꾼들과 함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민준에게 달려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수업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아빠처럼 멋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은 민지의 말에 활짝 웃었다. 그의 귀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다. 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민지랑 같이 로봇을 만들어 볼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로봇을 만들어 줄게. 바로 그때 멀리서 민준과 민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이준호의 수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민지의 다정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준호는 이 사진들을 이용하여 권민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강서연과 민지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이준호는 확보한 사진들을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며 권민준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사적인 관계에 몰두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또한 강서연이 권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권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JK그룹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언론은 민준과 강서연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준의 이미지는 타격을 받았다. 민준은 이준호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즉시 비석임 이사에게 이준호의 배후를 조사하고 모든 언론의 루머를 잠재우라고 지시했다. 김 이사, 이 모든 것은 이준호의 짓이다.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가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하려 하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강서연 씨와 민지에 대한 악성 루머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 이사는 즉시 이준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가 과거에도 권민준과 강서연을 이간질했던 증거를 찾아냈다. 이준호는 당시 권민준의 사업적 성공을 질투하여 강서연에게 접근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관계를 파괴했던 것이다. 김 이사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권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이준호의 비열한 음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10년 전 이준호의 거짓말에 속아 강서연을 믿지 못하고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에 고통스러워했다. 민준은 이준호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JK그룹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JK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이준호의 비열한 수법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서연은 언론에 퍼지는 자신과 민준에 대한 악성 루머에 힘들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고 민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고 제안했다. 권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민지와 저까지 위험해지고 있어요. 차라리 당신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와 민지에게 주었던 상처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 너희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이준호에게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를 믿어줘.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진정성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이준호는 민준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는 소식에 더욱 광분했다. 그는 민준이 이 사회에서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민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강서영과 민지를 납치하여 민준을 협박하려 했다. 이준호의 계획은 잔인했고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불사할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강서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의 탐욕과 집착은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준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미리 대피책을 세워두었다. 그는 JK그룹의 보안팀을 강화하고 강서영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준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준호에게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JK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권민준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광적인 집착은 이제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권민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매수하고 JK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압력을 넣어 권민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그의 목표는 권민준의 사업적 기반을 흔들고 그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권민준, 네가 감히 내게 맞서려 하다니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 이준호는 사무실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새희망 마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반드시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고 서연과 민지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권민준은 이준호의 모든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JK그룹의 비상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준호가 퍼뜨리는 악성 루머와 JK그룹을 향한 모든 공격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그는 이준호가 과거부터 자신을 음해하고 강서연과의 관계를 파괴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준호의 탐욕과 복수심이 모든 사태의 원인임을 이사들에게 설명했다. 이준호는 JK그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들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와 그가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들에 점차 수긍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민준은 강서연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새희망 마을 주변에 개인 경호팀을 배치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준호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경계를 서며 이준호의 부하들이 마을에 침입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밤, 이준호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새희망 마을을 급습했다. 그들은 낡은 건물들을 부수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려 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깡패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맨 앞에서 깡패들에게 맞섰다. 그의 무술 실력은 깡패들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날렵한 검객처럼 깡패들의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노려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강력했다. 민주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전 격투 기술을 활용하여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이곳은 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터전이다. 감히 이곳을 파괴하려 하다니.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민지를 자신의 뒤에 숨기고 민준의 싸움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민준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에 감동했다. 민지는 아빠의 용감한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아빠를 응원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마을 주민들도 민준의 용기에 힘입어 깡패들에게 맞섰다. 낡은 농기구와 강목이 깡패들의 쇠파이프에 맞섰다. 주민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민준과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깡패들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비서 김이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김이사는 이준호의 모든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깡패들을 체포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준호의 만행은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권민주는 이제 단순한 재벌이 아닌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JK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민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이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이준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그는 이준호가 JK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려 했던 증거와 그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여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 이사와 함께 밤낮으로 이준호의 뒤를 캤다. 민주는 이준호의 봉어지인 이준호 재단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홀로 잠입하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지만 김 이사와 서연은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 이사는 민준을 만류했다. 강서연도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권민준 씨, 혼자 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지는 어떻게 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서연과 김 이사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준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너희에게 평화로운 삶을 선물할 거야.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이준호 재단 사무실에 잠입했다. 건물 내부는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민주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침투 기술을 활용하여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사무실 깊숙이 침투했다. 그는 이준호의 개인 사무실에 잠입하여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다.
금고 안에는 이준호의 모든 비리가 담긴 문서들과 함께 JK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계약서들이 있었다. 민주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금고를 닫으려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역시 네가 나타날 줄 알았다. 권민준, 이준호였다. 그는 이미 민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두었던 것이다. 이준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권총을 민준에게 겨눴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권민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겠다. 네 재산, 내 회사, 그리고 네 가족까지도. 이준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찼다. 민준은 침착하게 이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준호,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준호는 민준을 향해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지면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김 이사가 민준의 뒤를 쫓아 이준호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준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 특공대에게 맞섰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은 이준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강렬한 발차기를 날렸다. 이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준은 이준호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겼다. 이준호는 결국 모든 죄가 밝혀지고 체포되었다. 그의 탐욕과 복수심은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다. 강진호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의 손에 들린 이준호의 비리 증거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오랜 싸움은 이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했다. 이준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JK그룹은 권민준의 리더십 아래 이준호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JK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고 권민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준호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강서연과 민지에게 준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이준호가 체포된 후에도 강서연과 민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다. 그는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여 한 달 만에 새 희망 초등학교를 완공했다. 개교식 날, 마을 주민들은 민준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민지는 세라모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했고 강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다. 강서연은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더 이상 자신을 오해하지 않고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녀에게 민준을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강서연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전했다. 서연아,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이준호의 거짓말에 속아 너를 믿지 못했고 너와 민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어. 지난 1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잃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강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나도 당신을 미워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민지가 자라면서 당신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민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굳건히 말했다. 다시는 너와 민지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나를 믿어줘. 서연아. 서연은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포옹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엇갈렸던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민지와 함께 그들의 가족은 비로소 완전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서연, 그리고 민지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민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빠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고, 민주는 그런 민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들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민주는 JK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지 않았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주말마다 새희망 마을에 내려와 강소연과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주는 이준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진행했다. 이준호는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이준호의 몰락은 재계에 큰 경종을 울렸고 그의 이야기는 탐욕과 복수심이 가져올 파멸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민주는 이준호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JK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JK그룹은 이제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재단 단파마을을 설립했다. 재단의 주요 목표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상골마을과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민주는 강서연과 함께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서연은 교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고 민주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냈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지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아빠와 엄마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웠다. 그녀는 미래의 아빠와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고독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민주는 민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어떻게 이준호의 함정에 빠져 엄마와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엄마와 민지를 찾게 되었는지. 민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아빠,
엄마, 저에게 이렇게 멋진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빠와 엄마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민지는 민준과 서연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준과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꽃을 피웠고, 그들의 가족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이준호는 권민준의 모든 비리 폭로와 희망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저항에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 어린 시선을 잃어버린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이준호의 추악한 비리를 보도했고, 그의 측근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등을 돌렸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사업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계의 거물이 아닌 파멸을 앞둔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준호 상무님, 경찰과 검찰이 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곧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권민준 회장 측에 넘어갔습니다. 이준호의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준호는 비서의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끝났군. 모든 것이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허무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몰락이 권민준의 복수이자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이준호는 자신의 재산을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도피 직전 권민준에게 마지막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강서영과 민지를 납치하여 권민준을 유인하고 그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렸다. 권민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 내 가족은 너와 함께 파멸할 것이다. 이준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민준은 이준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서연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 민준은 새희망 마을에 추가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서연과 민지가 외출할 때는 항상 경호원들을 동반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이준호의 해외 도피 경로를 미리 파적하고 그의 모든 비밀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김 이사와 함께 밤낮으로 작업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과 민지와 함께 새희망 마을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민지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정전이 되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준호의 지심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연과 민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둠 속에서 이준호의 수하들이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칼과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민준과 서연, 민지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재빠르게 서연과 민지를 숨기고 이준호의 수하들에게 맞섰다. 그의 무술 실력은 월등했고
그는 침착하게 적들을 제압했다. 민주는 자신의 몸을 던져 서영과 민지를 보호했다. 그의 주먹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마치 날렵한 맹수처럼 적들을 쓰러뜨렸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다니. 너희 모두 오늘 여기서 끝장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아빠의 용감한 싸움을 지켜봤다. 그녀의 작은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빠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빛났다. 서연은 민지를 끌어안고 민준을 응원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이준호의 수하들은 수가 많았지만 민준의 강력한 저항과 희망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미리 설치해둔 비상벨을 눌렀고 마을 주민들이 낡은 농기구와 강목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민준과 함께 이준호의 수하들에게 맞섰다. 결국 이준호의 수하들은 민준과 주민들의 단결된 힘에 밀려 도망쳤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민준은 서영과 민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준호의 잔인한 만행과 그의 도피 시도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준호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도피 경로를 차단했다. 이준호는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과 복수심은 결국 그의 파멸을 가져왔다. 권민주는 이준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의 오랜 복수는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10년 전, 그는 돈과 권력만을 좇으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JK그룹의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주말마다 새희망 마을에 내려와 강서연과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 재단담을 설립했다. 재단의 주요 목표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산골 마을과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민주는 강서영과 함께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강서연은 교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고 민주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냈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민지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아빠와 엄마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웠다. 그녀는 미래의 아빠와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고독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민주는 민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어떻게 이준호의 함정에 빠져 엄마와 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엄마와 민지를 찾게 되었는지. 민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했고 자신을 향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아빠, 엄마, 저에게 이렇게 멋진 가족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빠와 엄마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민지는 민준과 서연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준과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꽃을 피웠고 그들의 가족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